ITQ 파워포인트 환경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해주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파워포인트를 시작을 할 때 홈, 삽입, 디자인 이 세 군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홈은 여기에 번쩍거리는 걸 하나, 둘, 셋, 넷, 5개를 눌러서 총 6개의 슬라이드를 미리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삽입에 들어가서는 머리글, 바닥글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에 체크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에 해당하므로 거기에는 슬라이드 번호를 넣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 적용. 디자인에 들어가서는 슬라이드 크기를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간 다음 A4 용지로 맞추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1번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됩니다. 1번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여기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를 딜리트 눌러주고 알맞은 내용에 맞는 문제에 맞는 도형을 그려줍니다. 보통 화면의 반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많은 학생들이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을 따로 넣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형에 그림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찾을 건데 문서의 ITQ 안에 픽처 안에 그림 1번, 2번, 3번 중에 문제에 맞는 내용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회전에 들어가서 좌우 대칭이든 상하 대칭이든 문제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투명도 50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페인트 통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페인트 통에서 채우기에 투명도를 여기에서 50의 값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도형에 들어가서 내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보통 5포인트 문제가 나오지만 그래도 반드시 문제를 보고 몇 포인트인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1번의 도형의 문제가 끝났으면 삽입에 스마트 워드아트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푸는 방법은 무조건 첫 번째 스타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을 적어주고 여기에 맞는 글꼴을 문제에 맞게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나는 여기에 도둠에 굵게 했지만 여기에 내용에 맞지 않는 문제에 맞지 않는 텍스트 그림자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S는 빼고 서식에 들어가서 텍스트 효과로 들어간 다음 반사에 들어가서 문제에 맞는 반사를 적용시켜주고 그 다음 변환에 들어가서 문제에 맞는 변환의 모양을 찾아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면 첫 위치로 이동시켜주고 끝 위치로 이동시켜줘서 얘를 크기를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삽입의 그림 마지막 로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문제에 맞는 로고를 삽입한 다음 문제에 맞는 위치에 가져다 두고 그런 다음에 회색을 투명한 색으로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어서 색이라는 곳으로 들어간 다음 투명한 색 설정을 눌러주고 여기에 딸깍 회색을 딸깍하면 회색 부분이 투명한 색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이렇게 총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떤 도형인지 어떤 파일로 이 도형을 채울 것인지 그 다음에 투명도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어떻게 찾는 것인지 워드아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글꼴이 들어간다는 거 하지만 크기는 손대지 않습니다. 변환을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얘를 이렇게 조절 단추를 이용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포인트의 기초 작업과 1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줬고요. 선생님이 다음번에는 2번 슬라이드에 대해서 마스터와 함께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